국내는 물론이고 미정계도 관심을 보이는 한국의 핵 보유 논의. 최근 공화당은 물론이고 현 정부 인사까지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KF-21이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심지어 트럼프도 이에 찬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KF-21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충격에 차량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날벼락을 입은 시민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북한이 1일차에 걸쳐 자행한 오물풍선 쇼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무차별적인 오물풍선 살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운전석이 불길에 휩싸이는 등 물질적인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죠. 한국과 북한 접경 지역의 삐라가 오고 간 것은 꽤 오래되었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까지 삐라가 침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이 왜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일까요? 오물풍선에 담긴 삐라 내용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북한 체제를 선전하면서 한국의 체제를 깎아내린 것은 물론 한국의 민생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는 것을 지적하며 북한이라면 절대 인민을 굶기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취약해진 틈을 타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철저하게 타이밍을 재고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오물풍선은 한국에게만 유효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유효한 메시지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사는 것에 비해 북한은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중 메시지인 셈입니다. 오물풍선을 보낸 효과를 김정은은 정확히 이해한 것이죠.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낸 것을 변호하며 처음부터 미군과 한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애초부터 미 공군 정찰기인 RC-135U가 북한 남쪽 국경지대에 나타나 공화국 공중정탐 행위를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죠. 전략정찰기를 비롯해 IQ-4B 등 미국과 한국의 중요 자산들을 열거하며 이러한 정탐 행위를 북한은 알고 있으며 이를 묵과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을 했죠. 실제로 미국은 오물풍선 테러가 있기 전 정찰 활동을 한 것을 인정했는데요.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대북 전단 살포를 핑계로 한국을 향해 살벌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과거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대표적인 일인데요. 남측에서 보내는 대북선 전물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 북한 정부는 이를 빌미로 아무런 전조 없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한동안 유화적인 분위기로 흘러갔던 남북 교류의 흐름이 순식간에 경색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많은 평화회담이 중단되었죠.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맞서 고사총 사격을 감행하는 등 한국과의 정치적인 마찰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물리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거였다면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을 비판하는 행동을 보였겠지만 이번에 북한이 보인 행동은 보다 유화적인 대응이었죠. 어째서 과거와 비슷하게 강경 대응을 보이기보다 유화적인 공격을 감행한 것일까요? 북한의 속내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이 판성명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UFS를 서해 앞바다에서 하는 것은 공화국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훈련은 사실상의 핵투하 훈련이라고 규정, 핵심 시설과 지역을 초토화하기 위해 핵작전 연습을 몰래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죠.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지금까지도 핵과 관련된 어떠한 군사작전 훈련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북한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미국의 전략 핵배치 혹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핵무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공화당 주요 인물들을 비롯해 여러 간부들이 한국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힘을 위한 평화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계획은 의미심장했는데요. 미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은 물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는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태평양 전역을 초토화시킬 만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더 만드는 와중에 미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만한 수단은 없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미국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선에서 북핵 견제를 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힌 것이죠. 정기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되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개발에 미국이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그는 역설한 것이죠. 대만, 필리핀, 일본이 형성한 제1도련선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억제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한 국가로 한국도 포함하는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명시한 그는 인터뷰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막기에는 미국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이어 이를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억제하는 방법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의 핵우산 보호 약속은 굉장히 불완전한 보호 약속으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경하게 비난했죠. 트럼프 역시 주한미군의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부강한 나라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 한국을 거론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이 자체 핵무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막을 일은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일도 있었던 만큼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해 공화당 측 인사들은 다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워싱턴 선언을 충실히 지킬 것을 거듭 약속했는데요. 최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 역시 핵 억지력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조치를 언급한 것의 구체적인 대상이 대만이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에 미국 언론이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을 향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와 관련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핵개발 혹은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미국이 예전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국내에서는 반발 여론이 일어났죠. 특히 국방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만 믿기에는 불안하다는 것이 중요한 불만이었습니다. 최소한 직접적인 핵무기 배치라는 성의는 보여야 북한 중국의 도발에 맞설 수 있다는 의견이었죠. 가장 불만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영국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런던 북쪽 레이크니스 기지에 최신형 전술핵 무기 미국-11-11을 배치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보다 3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전술핵을 15년 만에 미국이 영국에 가져다 놓은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110기의 전술핵을 배치하던 미국은 2000년대 후반 핵 축소 논의와 더불어 평화의 목소리가 높았던데 영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다시 번복하고 핵무기 배치에 들어간 것이죠. 러시아를 견제하고 심상치 않은 동유럽 친러시아 정권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함부로 군을 움직일 경우 영국에 배치한 핵무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죠. 이곳 레이크니스 기지에는 미국의 첨단 전투기 F-35가 있기에 빠른 시간 내에 보복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영국에는 별말 없이 핵무기 배치를 해놓고 최우선 우방이라고 치켜 세우는 한국은 여전히 핵 무장이 안 된다는 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이죠. 이런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충격적인 논의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KF-21에 핵탄두 B-61을 장착할 수 있게 개조할 계획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KF-21이 최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무장이 가능한지 그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졌는데요. 최근 국내 군사 소식통에 따르면 KF-21 무장과 관련해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게 내부 무장을 개조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61-11을 탑재한 KF-21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B-61-12는 최대 50킬로톤을 자랑하는 폭탄으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폭탄으로 핵 벙커버스터라는 이명을 가진 무기입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지 6112를 이용해 핵 타격이 가능하게 F-35를 개조,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게 개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유한 F-35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 40대의 경우 핵탄두 탑재 실험을 성공하기 전에 보급한 기종이기 때문에 핵탄두를 실은 F-35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살짝 개량만 하면 탑재가 가능하기에 한국이 보유한 F-35 기종에 미국이 핵무기 통합 인증을 요청했죠. 그러나 미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절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기존에 있었던 기종을 큰돈 들이지 않고 개량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핵무기 탑재로 악용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에 허락을 해주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처사였죠. 이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KF-21을 사용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델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끝까지 핵 개발에 있어 허락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핵무기 배치에 부정적인 경우를 대비해 KF-21을 개조한 것이죠. 이미 기술적으로 한국은 독자적인 핵 개발이 가능한 상황. 레이저 농축 기술, 핵 개발을 위한 기폭 및 유도 장치 기술은 이미 10년 전에도 보유한 기술이었기에 2024년 기준 한국의 기술력이면 1년 안에 핵무기 제작이 가능합니다. 핵실험의 실제 파괴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물 테스트의 경우에도 충분히 발달한 슈퍼컴퓨터와 AI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거듭한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비행 플랫폼 개발과 독자적인 핵 개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유일한 걸림돌인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재선 이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며 북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는 북한 김정은과의 친밀함을 과시했지만 북한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자국의 방위에 책임을 져야 하고 미국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죠.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모습을 드러낸 엘브리지 콜비는 다시 한번 그의 주장을 강조하며 한국이 스스로 무장을 하는 데 있어 핵 옵션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GSIS는 물론이고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역시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2025년이면 한국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 상황. 트럼프 역시 한국 핵무장을 통해 전력을 아끼고 진짜 문제인 중국을 상대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거듭나서 북한의 오물 폭탄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